안녕하세요. 오늘 오차 시에는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가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가 되겠습니다.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방공호와 최송화의 대조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꽃씨는 생명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네, 방공호가 되겠죠? 하나 더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최송화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표현법 뭐가 쓰인다고요? 대조법이 되겠습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점 찍으시고.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이때 꽃씨의 의미는 뭘까요? 꽃씨. 아까 한번 설명했었죠. 생명에 대한 애정 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정, 미래에 대한 희망 상징하겠습니다. 방공호 이에 방공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협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협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 어쩌다 핀 최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할머니 모습이 그려지죠. 할머니 모습은 생명을 중시하고 또 소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송화의 의미적 해석은 조그만 생명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꽃이기 때문에 조그만 생명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1년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주제는 일단 대상어가 방공호 최송화를 잡아줘야 되니까 방공호 이에 핀 최송화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자,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연에서 여러분 핵심 정서 태도는 뭘까요? 우리가 하자의 정서 태도를 이야기할 때 하자의 의조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데 하자의 의조 개념은 마지막 서술어 말투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노여우시다가 되겠죠? 즉 노여움을 의미하죠. 이게 하자의 정서 태도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즉 분노감 또는 노여움을 느끼는데 대상은 전쟁의 비정함이죠. 그래서 전쟁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 또는 노여움이 되겠습니다.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자, 호에서 들어오시질 않고까지 어떤 의미죠, 여러분? 네, 생명 경시 태도를 부정하고 있는 행위죠. 그래서 생명 경시 태도, 자, 부정한다라는 거죠. 즉 전쟁의 비정함이나 생명의 경시 태도를 부정하는 행위가 드러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연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공호 앞에서 노여워하시는 할머니죠. 노여워하시는 할머니. 자,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죽었더라면, 자, 가정법이 들어가 있죠. 가정의 형식. 이런 꼴 저런 꼴. 자, 잔인한 전쟁의 참 상황이 드러나 있죠. 잔인한 전쟁의 참상. 자, 다 보지 않으련만, 다 보지 않으련만.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자,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비유가 없을 때는 직접적 제시라고 했죠. 그래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년의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비극에 대한 푸념이 드러나 있죠. 전쟁의 비극에 대한 푸념.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전쟁에 대한 어떤 하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란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네, 무기력함이죠. 무기력한 하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숫제 말이 적어지신,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죠. 2연에도 말이 숫제 적어지신하고, 그 다음에 4연에 숫제 말이 적어지신, 즉 시구를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시구를 반복한다는 것은 리듬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또는 은율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아직도 할머니가 분노하고 있네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할머니. 자, 이제 사연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 없는 하자죠. 오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인젠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여러분,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자,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세요. 자, 의미는 뭡니까? 네, 전쟁에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데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전쟁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신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희망을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네,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죠? 자, 전쟁의 어떤 상황에서? 비극적 상황이죠? 자, 비극적 상황에서 또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할머니죠. 자, 마지막 우연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꽃씨를 받으실 할머니.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박남새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해서 우리가 주제와 특징 정도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죠? 전쟁이죠? 전쟁이 뭡니까? 예, 폭력성이 되겠습니다. 전쟁의 폭력성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고 있어요? 희망을 갖지 않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 자, 다시 한번 주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쟁의 폭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한 2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시구 반복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뭐 이 정도, 또는 리듬감과 은율감을 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구 반복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동일합니까? 유사합니까? 뭐 유사한 의미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사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자, 주제 강조, 우리가 주제 강조일 때는 주제 의미 강조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대조법이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반되는 상황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죠. 태도를 제시하여 할머니의 애정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의 애정을 부각시킴.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제 30초 쉬었다가 김광섭의 생애 감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김광석의 생애 감각의 작품은 뇌일렬, 다른 말로 뇌충혈이라고도 부르죠. 그 뇌일렬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건강을 회복한 시인의 투병 체험을 바탕으로 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그에 대한 의지를 함께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의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인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하자와 차한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시키고 있고, 하나 더 첨가하자면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조적 시열을 활용하여 생에 대한 하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표현법이 있죠. 박남서의 할머니의 꽃씨를 받으시다와 김광섭의 생애 감각은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자, 1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어떤 시어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명이 되겠습니다. 여명의 중요 표시 색깔 넣으세요. 여명의 해석을 잘해야 되겠네요. 여명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생명의 소생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명의 종이 울린다. 요게 포인트를 두고 생명의 소생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소일, 좀 부활, 희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 1번 새벽빛, 2번은 부활, 희망, 생명의 소리,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종이 울린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울린다. 자, 생애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각적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울린다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네, 청각적 이미지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지용의 향수란 시나 또는 백록담의 시도 감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럼 같이 연관지어서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새벽별이 반짝이고, 자, 새벽별이 반짝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사람들이 같이 산대요.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별이 반짝이고 라는 말은 시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또 별이 반짝이니까 시각적 이미지도 되겠네요. 시각적 이미지. 자,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운다, 짖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이연에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시구 반복이죠. 시구 반복인데 어떤 시구입니까? 유사한입니까? 동일한입니까, 여러분? 시구 반복이. 네, 유사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의 주제는 생명의 소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연대로 합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하자의 정도태는 뭘까요, 여러분? 즉 내가 존재해야 세상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자, 2연의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확인하는 존재의 의미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3년은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마지막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자 여기에서는 깨진 하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또 깨진 하늘에게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거해서 3년의 주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 정도로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뭐예요? 죽음과 마주쳤을 때 드러난 우리가 말이니까 절망적 상황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자 이제 일단 적용합니다. 상승 이미지예요? 하강 이미지예요? 무너졌다니까. 네, 하강 이미지죠. 많이 중요합니다. 하강 이미지. 역발상은 상승이 되겠죠. 자, 내려갈 때 하강 이미지, 올라가면 상승 이미지입니다. 무너졌다 했으니까 하강 이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깨진 하늘, 즉 절망의 체험이죠. 여기서는 병고의 체험이 되겠죠. 절망 또는 병고의 체험. 아물 때에도 그래서 아문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까?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회복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걸 소생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죠. 푸른빛은 장마에 자 그의 줄 보세요 여러분. 뭐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입니까? 네, 가슴의 뼈죠. 그럼 가슴의 뼈의 해석은 어때요 여러분? 의지 정도로 보면 좋겠죠. 그 삶의 의지. 자 푸른빛은 장마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장마의 의미적 해석 잘 봐야 됩니다. 자 깨진 하늘 그 다음에 장마 그 다음에 흐린 강물까지. 특히 깨진 하늘하고 흐린 강물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절망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오늘 그 중요한 거 하나 또 배웁니다. 자 우리가 병록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향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김광석의 생애 감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푸른빛 어떤 이미지입니까? 네, 여러분 시각적 이미지만 이야기할 거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 색깔하면 색채 이미지죠. 중요합니다. 자, 색채 이미지가 한 개만 나왔을 때는 단일한 색채 이미지라고 부르고요. 2개 이상일 때는 다양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섰다. 기습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여러분, 하자의 정서 태도는 어느 시효에 있을까요? 네,
하자의 어조를 잡아야 되죠. 어조는 마지막 서술어, 즉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생애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네,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흔들어 주었다는 말. 그래서 의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무너지는 두 개 혼자 썼다. 나는 여러분 뭐예요? 하자예요? 청자예요? 하자가 되겠습니다. 하자의 역할상은 청자입니다. 보통 당신, 너가 청자에 해당됩니다. 자, 무너지는 두, 즉 절망적인 병고의 체험이 되겠죠. 기습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자, 채송화 여러분 색깔 넣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채송화의 의미적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쵸? 하자의 생명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생명의식을, 하자의 생명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자의 생명의식을 일깨우는 존재로 우리가 본다라면 무엇과 대조가 될까요? 네, 무너지는 둑과 대조가 되겠습니다. 아하, 대조법이 나오구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요 표시하세요. 반드시 나오겠죠. 중간고사에. 자, 이제 마지막 줄 들어가겠습니다.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생의 감각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자, 흔들어 주었다는 삶의 의지를 붙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주제. 사연 주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송화를 통해 자, 다진 생에 대한 의지. 자, 이제 주제와 특징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주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특징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역전된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역전된 구성 방식 사용. 두 번째는 감각적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때 감각적 이미지의 대표인 것은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하자의 즉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주제의식을 드러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은 여러분 문제는 그 시험 문제 지금 D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학교 오프라인 수업 때 학교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자, 1반에서 7반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 3학년 모의고사 보죠. 이번 주에 3학년 모의고사 보면 EBS나 한국교육평가원에 들어가면 3학년 모의고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반드시
3학년 모의고사 국어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다 풀어보고 채점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2, 3반 학생들은 각 반의 반장 학생들에게 시험제 푼 거 풀었다는 걸 반장에게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맞은 점수를 직접 보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